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존 방향과 그다음에 보존 하면서 발생되는 물 문제, 지역 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를 포함한 마지막으로 첫 번째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 방향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방대 안각하는 태양광에서 사용된 사항이 한 4.5km 되는 지점에 반복된 부분에 앞면에 그래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2년부터 계속 이걸 보존과 그리고 그 가치가 해결 방안을 모두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20년 됐지만 특별한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걸로 현재 되는데 그리고 주의 의식 하나님과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큰 모토로 2022년 현재 굉장히 예정보다 많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대 안각화가 잘 알다시피 사용된 수익 반경에 따라서 층수가 되고 그리고 보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쇄성이 가속화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존을 가져서 충분하게 느끼니까 우리는 과연 한국대 안각화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로 해서 사용된과 그다음에 사용된 본연의 물산시 물공급에 대한 수원으로서 기능을 또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 지켜야 되는 이런 배경으로 지금 보존과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교황의 안각화 보존하는 생태 제방이나 수문 설치, 그다음에 유물을 복용해서 또는 거기 앞에 투명 하얀 댐을 갖다 설치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많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네 가지 큰 보존 방안 지금까지는 그동안 문화재청 그리고 그다음에 영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해서 모두 다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리고 사용된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그리고 안각화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물산시 문화재청 그다음에 환경부 이렇게 많은 공동체의 협의를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각화 보존 대책을 갖다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영향을 갖다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기 보시면 사연들이고요. 위에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쪽 아래에는 또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사연들은 한 4.5km 반복된 부분에 이렇게 안각화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벽에는 약 8에서 바로 8m, 세로는 5m 정도 되면서 안각화가 지금 앞면에 있는데요. 사연들 기준에서 저희가 보면 뒤에 한 53에서 57, 이제 한 4m 거기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각이.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저희가 사연들이 1965년에 지어졌는데 이 안각화는 1970년에 발견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안각화가 언제 조각이 됐나 그런 면을 보니까 지금 한 7,000년 전에 안각화가 조각이 된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288, 310개의 그림 형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사람도 있고 고래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수렵을 하는 모습, 그다음에 고래 등등 이런 모습이 7,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특보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특보 가치 또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는 유형적인 것보다 무형적인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가능한 산업화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보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보존 대책을 검토 시작해서 지금 약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아직 특별한 서로 하나를 해결하는 하나 추가하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에 우선 세계 문화유산 우선 등재 등록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5년에 최종적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 양가파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많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표시한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도래도 있고요, 호달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고래가 화살에서 그 고래장 포경구 그 많은 그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세계적인 그 포경 학자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산시에서 대대적으로 이 보존을 하기 위한 대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한국의 아파트를 보존하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방을 추해가지고 영구 보존하려고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유료를 분명히 쌓아야 물을 갖다가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뜯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밍을 해가지고 피모를 유치하고 상류에다 설치해봤는데 이 부분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걸 뭐냐면 한국의 안압과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의 바라보면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그 인근이 거의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쪽뿐만 아니라. 그래서 문화재청이 지금까지도 이런 저희 같은 새로운 재방구조나 이런 부분하면 큰 물질을 불리는 거니까 물을 다 잡는 거니까 영구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게 영구성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화재를 훼손한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이 침투 한번에 대한 점을 표현하는 거라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생각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데도 그리고 발열수익의 시조절에 따라서 보일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암에서 물이 요새 그래서 이것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10년 정도는 무슨 소리냐, 우리 물산시에 이게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용수댐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을 부족에 대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수 없다고 해서 2007년도 그때도 많이 이게 무사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의식도 많이 증가됐고, 그리고 이에 대한 문화 방문서, 그 다음에 위한 세계 문화재생들도 촉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 대책들이 너무나 아까 보셨다시피 시급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근본적으로 제일 요구하는 게 사회적 수익을 낮춰서 한 번씩 물에 잠기지 않는 그 방안이 제일 좋지 않냐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뒤에 슬라이드가 나오지만 용수대로서 사람들이 평당 여수 마구가 62에 60입니다. 그래서 60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다가 53에서 57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0이 마구가 60이면 홍수대는 아마가 당연히 잠기게 되죠. 그래서 실수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해가 방안을 써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도 사연들이 물산시에 경영대로학 제2일 시가가 18만 톤을 물러나갔던 공부하기 때문에 수위를 낮춘 그만큼 저주 영향이 작기 때문에 용수 공급량, 즉 식수원이 없게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양쪽을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간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하면 수강을 하는 입장으로서 보면 효율적으로 강화는 기존의 시설물을 대량하거나 열어서거나 취수하거나 이런 것을 성능을 개선해서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들어오는 유인량을 잡게 하는 비구조적 적게 내려보내는 비구조적 대책으로서 운영 수위를 갖다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회대 위로는 계곡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야암들이 있으니까 전체 위협 세 개의 댐을 갖다가 활용해서 연계 운영해서 수위를 조절하거나 아래 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모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곡댐에 있어서 이 여수 분위기고요. 사연대로 보다시피 여수에 이렇게 무문지입니다. 그래서 자연 원료에 수위가 낮아져 원료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수사업을 갖다가 현재 취수 양이 많이 적다면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취수사업을 계획해서 홍수나 또는 그렇게 취수를 많이 하려고 많이 물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비구조적 방법을 모색해서 암각하고 보존하고 하루에 울산 시민들이 용수 공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태양입니다. 여기가 울산시고요. 그래서 사연대로 중간에 적혀 있습니다. 있고요. 대구 중앙 부르고 그다음에 나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글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기존에 약 4, 50년 전에 지어진 또는 해역대가 2005년이니까요. 지어진 해역대에 대해서 요즘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또한 이에 따라서 이렇게 댐 하나도 지금 한참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에 있는데 그 다음에 하루에 있는 한참 연계해서 한번 홍수상 변화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류에 대한 문제나 댐에 대한 문제나 그래서 모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용수공이라는 것은 하루를 내려보내는 물의 양이라는 이런 걸 비교할 때 결국 수계 내에 있어서 이 물 관련 시설물과 그다음에 기준 하층에 대한 서로 연계적인 평가를 해보고 어떤 적정선을 갖다 찾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연을 한번 보시면요, 사연의 정의입니다. 사연을 보시면 우리나라 용수 조명 옛날에 65년 그리고 용수 우리나라는 주변에 산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댐들이 우리 사력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력댐으로 댐에는 사력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김현상으로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는 200년 계획방면은 200년 들어서 사력이 위치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용수 공급대이기 때문에 하루에 1만 2천 불을 갖다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는 문이 없는 무은지로 자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대 안가과의 모든 대단한 물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현대 안가과 신청을 하다 보면요, 혹자들은 댐에 있어서 댐이 사연된 선치대에서 물이 많이 한가과가 침수 많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보면 사연댐이 없더라도 약 2년에서 5년 정도 홍수 정도 호가 돼서 홍수가 있는 하천이 흐르면 안가과가 잠깁니다. 그래서 잠겨가 다시 수위가 되다가 다시 부상하는 보여지는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연댐이 건설될 때 상승한 수위가 260으로 되었기 때문에 60이니까 안가과가 한시 그 정도에서 홍수는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침수에 대해서 안가과가 망하거나 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문화재적인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또한 수위가 되려면 물살을 신고할 물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만족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대국대를 상에 있는 대국대에서 여기 여수와 여수를 통해서 관로를 통해서 용수 공급을 해주고요. 그 밑에 다시 사연대 여기서 사연대 사업도 목표에 방대 안가과가 있고 사연대 여기서 똑같이
몰사권의 용수 공부에 있죠. 두 댐이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18만 톤을 갖다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연의 자료를 특별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보시면 대곡댐에서 내려와서 물이 저기가 되고 대곡댐에서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이에 120.7 이하에는 170cm에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홍수세 이걸 초과할 때는 360cm까지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다시 배달에서 내려와서 사연대 유입되고 사연대 자체에서 유입되는 하나가 합해져서 사연대면서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0을 넘으면 바로 여기서 턱을 넘으면 바로 가열을 올리게 되는 쾌락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강원대하고 약 2일 4.5km 상류에 2일 50에서 57 사이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지금 이런 대통령을 한번 보시면 대국대하고 사연대면서 지면을 연결해서 우리 생활용수가 18만 톤 천상공장이 되고 홍수대는 호우기 때는 여기서 공업용수 20만 톤 더 필수를 해서 몰사 공간에 공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안각화를 위한 안각 구조를 위해서 지금 조절방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연대에 있어서 이 수익 유지하고 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사연대의 수익을 갖다가 낮췄습니다. 낮춰서 일시적으로 낮춰가지고 운영 수익을 갖다가 52 이하 왜냐하면 53부터 안각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52 이하로 운영을 해보니까 2014년 2년 8월 이전과 그 이후를 보면 이렇게 많이 실수되는 일수가 줄어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정부에 보면 얘가 홍대 안각화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에는 운영수익을 갖다가 원래대로 62에 60을 했더니 실수 일수가 152였는데 운영수익을 갖다가 50 이하로 그러니까 42로 대폭적으로 실수 일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실수가 덜 되고 하려면 수익 하나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이 산업을 대곡대에서 분류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사연된 자체의 기존 시설로 취수차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 것을 성능을 개선해서 수익을 낮추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되겠지만 수익을 낮추는 그만큼 또 저용량이 있기 때문에 용수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사람들이 본래의 기능이 용수 공급 기능이 감소되는 것 같다가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시설을 개량해서 수익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 개량에 따라서 하늘 할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상한대로서 관점에서 보지만 평상시도 이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이런 안각과 안면에 있어서의 풍화나 마무리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가 대북적 상부의 만국대 부분에 이 안면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국되는 부분은 홍수에는 또 그만큼 훨씬 더 유속도 그래서 풍화, 마무리에 대한 훼손이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사연대의 강구대 안각화가 생겨 있기 때문에 먼저 1단계는 우리가 강구대 안각화를 구조하고 그 다음에 용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첫 번째 우선 사연대 자체에서의 강화하는 인가를 보고 그리고 사연대 1단계에서 된다는 1단계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용수 공급이나 또는 취득적인 문제도 생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는 사연대, 대백대,
그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인근에 사연대 인근에 있는 그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유형의 홍수 대대 방안이나 홍수 공급 방안을 갖다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이주하고 홍수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방안이 없다면 이걸 더 확대해서 울산시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에 따라 사연대는 조정이나 방송에서 용수 공급에 대한 유형 물문제를 갖다 좀 더 확대해서 방구의 보는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울산시 환경 문화재 정부 그다음에 인근 댐들을 갖다 운영하고 있는 해외부터 이렇게 유관기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서 단계별로 또는 합리적인 방안을 갖다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나가서는 이 자체 상황을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여기 인근 기존 시설물로 활용을 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고 이게 어렵다면 결국 이렇게 거시적으로 낙동강 역까지 해서 최적 용수 활용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밸런스 맞추는 기존에 있는 그 수산시설물인 댐 성능 배배성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런 양쪽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하면 어떠냐. 그리고 또 하나 하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류 지역의 취소가 다변화해서 이런 물 부족이라든지 물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행하게 좀 평행하게 공감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 보면 새로운 소설이나 강변연합 같은 강변연합 소설을 개발하는 이런 신규 물 공급 방안을 갖다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울산시 울산 산하의 유형 문제가 아닌 전체 우리가 전체 교육과 큰 그런 유형에 있어서의 물 공급과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에 대한 방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 꼭지는 첫 번째 1단계는 사회적 자체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를 갖다가 해보고 만약에 여기서 했으면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댐에 있어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호준 방안이 우리가 인적인 공장물이 시설물이 댐에 없었을 때 자연한 지역에 있었을 때의 문화재 보호준 가치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얼마라는 것을 1단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2단계는 이것이 만들어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역의 기수의 그다음에 유물 같은 그런 유역지의 기존 시설물도 여기에 검토해서 합리적 방안을 내고 여기서 안 되면 결국 이걸 더 넓게 유역을 넓게 봐서 낙동강까지 이렇게 해서 지역간의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으로서 우리가 유역 공동체적인 어떤 소통과 공간을 전제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해한 기존의 용수 공급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생활 용수에 대한 지원 방안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급 방안을 갖다 더 거시적으로 봐서 낙동강의 연결 방안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갖다가 내어서 문화재를 보호함과 그 다음에 물 공급 문제를 갖다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처를 하려는 게 가장